당신이 지금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직장인 평균 연봉 4,500만 원이라는 숫자. 사실 이건 당신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잔인하고도 정교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4,5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당신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매년 이 숫자를 들이밀며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들어댑니다. 이 숫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는 죽어라 이래도 연봉 3천만 원 남짓인데 남들은 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걸까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통계의 함정과 대한민국 경제의 잔인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평균이라는 수학적 마법을 깨부숴야 합니다. 10명이 모여있는 방에 연봉 100억 원을 받는 대기업 회장님이 1명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세요. 나머지 9명이 연봉 2천만 원을 겨우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지라도 이 방의 평균 연봉은 순식간에 10억 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초고소득층이 억지로 끌어올린 가짜 평균의 실체입니다. 99%의 서민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상위 1%가 폭발적으로 벌어들이면 평균은 올라갑니다. 결국 평균 연봉 4,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당신의 현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저 멀리 있는 재벌가의 소득을 억지로 섞어놓은 비빔밥 같은 소치일 뿐입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뼈아픈 현실을 보려면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장부를 열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소득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50등의 성적표 말입니다. 통계청이 차마 크게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진짜 가운데 토막 연봉은 4,500만 원이 아니라 3,417만 원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250만 원 남짓이죠. 결국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월 300만 원조차 벌지 못하며 하루하루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고소득층과 평범한 직장인의 간격은 까마득하게 벌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국세청 자료를 뜯어보면 상위 0.1%의 초고소득층 연봉은 평균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격차의 근본 원인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소득이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룰에 있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아껴 예적금 이자 몇만 원을 모으는 동안 최상위 계층은 거대한 자본을 굴려 부동산과 주식의 막대한 배당을 챙깁니다. 내 월급이 1년에 고작 5% 오를 때 부유층의 실물 자산 가치는 50%씩 뛰어버립니다.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사람이 시간을 갈아 넣어 돈을 버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끝없이 가난해진 월급은 사람들의 소비 형태마저 아주 기형적으로 뒤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숨만 쉬고 돈을 아껴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강력한 쾌락을 구매하기 시작하죠. 평일 점심에는 밥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 끼니를 때웁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30만 원짜리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으며 화려한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이것은 철없는 과소비가 아닙니다. 희망이 거세된 시대에 평범한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스몰 럭셔리라는 이름의 슬픈 진통제입니다. 오늘만 사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내일의 자산은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비극적인 양극화 속에서 가장 먼저 숨통이 끊어지는 곳은 우리 경제의 허리였던 중간지대입니다. 3,000원짜리 초저가 아니면 30만 원짜리 초고가만 살아남는 양극단의 세상에서 적당한 가격에 밥 한 끼를 팔던 동네 식당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은행들은 이제 40대 초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향해 길어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의 수명은 40세로 반토막이 난 기막힌 역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더 이상 평범한 능력을 가진 중간 관리자에게 비싼 월급을 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도 이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벼랑 끝에 물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도한 자산 과세가 오히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겨 결국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쏟아붓는 예산이 결국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퍼주기식 복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짊어질 거대한 짐이 될까요? 우리는 흔히 모두가 평범하게 취업해서 중간은 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평균은 누구나 닿을 수 있는 흔한 평범함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력과 남들보다 압도적인 스펙,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합쳐져야만 겨우 턱걸이로 도달할 수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남들 사는 만큼만 조용히 살겠다는 소박한 꿈, 그 당연했던 권리조차 누군가에게는 눈부신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이 텅 비어버린 모래시계의 위태로운 경계선 위를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사치와 누군가의 처절한 생존이 기괴하게 뒤섞인 이 무너진 평균의 잔해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평균적인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비싼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지금 무너진 잔해 위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